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46강, 오늘부터 제6편 6편 농지법 첫 강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첫 강의로서 1총칙 이 농지의 소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은 부동산 공법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제일 적은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 역시 한 5% 정도, 즉 40문항 중에서 2문항 정도 출제되는 곳입니다. 문항이 적다 보니까 일부 수험생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그만큼 분량이 적다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무시하고는 안 됩니다. 분량이 적은 만큼 이 두 문제, 아주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용 중심의 흐름을 알고 살 좀 붙이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주의해서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법은 제1장 총칙에서 이제 용어의 정의 부분이 나오는데, 정의에서 일단 농지에 대한 정의를 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농지라는 정의를 좀 보면, 농지는 이제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농지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실제로 농작물에 쓰여야 돼요. 자, 실제 농작물을 재배해야죠. 자,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또는 단연성, 장기간에 걸쳐서 사는 단연성 식물 재배지입니다. 재배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러한 1번에 해당되는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단연성 식물 재배지로 쓰는 이 농지에 대해서 그 1에 대해서 이 1토지의 개량시설입니다. 개량시설. 개량시설 논둑에 볼을 막는다든가 언덕, 둔덕을 둔다든가 이런 게 다 개량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 1토지 실제 쓰이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재배지에 농축산물, 그러니까 농업생산물과 축산업생산물을 말합니다. 생산시설 역시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농지. 그러면 농지가 아닌 것은 뭐냐? 자,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 또는 제외되는 부분들. 자,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요게 더 중요합니다. 시험엔 오히려 요게 더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실제 농작물이라고 할 때 제가 전답과수원, 그게 지목상의 농지입니다. 전답과수원 얘기는 안 했는데, 이때는 전답과수원이어도 되고, 아니요, 이거 불문합니다. 불문. 묻지 않는다. 전답과수원이 되고 아니어도 된다. 그러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건이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 아니어야 됩니다. 지목은 일단 전답 과수원이면 그건 농지인 거예요. 근데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단연성 식물을 재배하는데 그 재배 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돼요. 미만. 이런 토지는 제외됩니다. 실제로 쓰였다 하더라도 전답 과수원이면서 농작물이나 단연성 식물을 재배를 한다면 3년 미만이어도 그건 농지예요. 전답 과수원이라면. 근데 전답 과수원이 아니야. 아닌데 농작물이나 단연성 식물 재배지로 3년 미만 재배를 했다면 그것은 농지가 아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목이 임야야. 자, 지목이 임야인데 농지를 형질 변경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임야인 거야. 임야. 전답 과수원을 형질 변경을 하고 했으면은 농지가 될 텐데, 형질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단연성 식물 재배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연도에 상관없이 그냥 임야일 뿐입니다. 형질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초지인데 초지법에 따른 초지예요. 초지법에 따라서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이 제외되는 세 가지를 오히려 더
유념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특히 임야, 형질 변경 안 한 임야나 초지는 머릿속에 쏙 들어와요, 여러분들. 근데 전닥과선이 아닌 지목이 전닥과선이 아닌 토지로서 그 농작물 또는 다육성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제외된다는 게 요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닥과손이면 농지야. 근데 전닥과손이 아니면서 그 1번에 해당되는 게 3년 미만이면 그거는 농지가 아니다. 그럼 3년 이상이면 농지예요. 그건 3년 이상이면 요거만 농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작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작용은 스스로 자체에다 가까이 경제, 스스로 농사를 짓는 걸 말합니다. 작용은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농업인, 자, 농사 짓는 개인을 말합니다. 농업인. 하나는 농업법인이에요. 농사 짓는 법인을 말해요. 자, 법인. 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연서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 근데 농업인 같은 경우는 힘이 붙여갖고 땀은 넓고 본인 몸은 약하고 그러면 본인의 노동력이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 이상하고 남에게 조금 도움을 청해서 임금을 주고 일하는 것도 작용을 해줍니다. 그러나 2분의 1이 안 되면은 그거는 위탁 경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2분의 1 이상 자기 힘으로 농사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작용에서는. 자, 위탁 경영이라는 거는, 자, 위탁, 농업을 하는데, 위탁에서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일을. 다른 사람에게, 농지 소유주가 타인에게 일정한 그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다음에,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농지의 전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전용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자, 농지의 전용이에요. 농지로의 전용이 아니라, 농지로의 전용 그러면 딴 토지를 농지로 쓴다는 거지만,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다른 걸로 전용한다는 게, 옮길 전자 쓸용,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대로 쓴다든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그러면 그게 농지의 전용이 돼요. 이런 농지 전용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지의 전용을 함부로 허락해 줄까요? 안 할까요? 함부로 허락 안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려면 일정하게 절차를 밟아야 허가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받든가, 아니면 신고사항은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농지가 해당 농지가 필요하면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농지를 함부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 전용이에요. 불법 전용하면 혼납니다. 자,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정리를 하고 이제 농지의 소유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농지는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어요. 원칙이. 농지의 소유는 농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민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예외라는 게 있어요. 자, 농지의 소유는 농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즉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예외라는 게 오히려 시험에 잘 나와요. 예외. 자, 예외란 얘기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즉 농민이 아니어도, 다른 말로 우리 말로 쉽게 얘기하면 농사짓는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하는 게 가능한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도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게 예외적으로 가는, 농민이 아닌데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쭉 나옵니다.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10가지. 그 10가지를 한번 쭉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외의 첫 번째. 항상 예외의 첫 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예요. 국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농지를. 자,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국가하고 지자체가 직접 농지를 경영하냐? 그건 아니죠. 농업법인의 위탁 경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소유만 하고 있다 뿐이지. 두 번째는 학교.
자, 학교, 공공단체 등. 자, 학교나 공공단체 등 어떤 연구를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실습을 위해서, 어떤 시험을 위해서, 그러한 용도로, 아니, 종묘 생산을 위해서, 그러한 용도로 갖고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말 또는 체험 영농이에요. 주말 영농 또는 체험 영농을 위해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갖고는 있을 수 있지만 토지를 많이 갖고 있게 하겠어요. 조금 갖고 있게 해서 조금 주는 겁니다. 조금 제한이 있죠. 소위의 상한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나중에 다시 배우긴 하고, 오늘은 원칙적인 농민이 아니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만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상속, 유증도 포함합니다.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농업인이었는데 이농을 하게 됐어요. 이농을 하게 됐는데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 농업을 하던 사람이 이농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건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여섯 번째는 금융기관이 그 농지를 대상으로 담보를 잡았던 거예요. 그 담보 농지를 잡았는데, 그 담보 농지의 소유자가 이 담보 농지를 빚을 못 갚은 거예요. 변제기간에. 그러면 경매로 가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이 취득해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농지 전용 허가. 자,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걸 농지 전용이라고 그래. 농지 전용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갖고 있다 농지가 다른 용도로 된 거예요. 그러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농지가 전용된 건 아니지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자, 농지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고, 주로 협의는 공공기관들이 협의를 합니다. 자, 아홉 번째는 농지의 개발 사업 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자, 한국농어촌공사. 옛날에 이게 농업기반공사예요. 농어촌공사가 매도 개발해서 파는데 얼마?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예요. 자, 이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자, 아홉 번째, 열 번째 전에 9-2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법에 이렇게 9-2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같이 표현해 준 겁니다. 이 한계농지하고 관련된 건데, 한계농지의 경사지가, 자, 한계농지의 경사지가 나옵니다. 그 경사지가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경사지가 15도 이상인 경우에, 15도 이상. 이러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 열 번째는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서 이제 자세하게 영이 나오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 자, 그러면 기억. 그것도 하나씩 살펴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농지. 자, 한국농어촌공사. 취득하는 농지고. 두 번째,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거고. 디귿, 공유수분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한 농지. 매립농지 취득한 경우. 자, 리을, 토지 수용으로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했어. 물론 공공사업을 하면 농지가 전용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 어쨌든 농지니까 농지 수용한 경우, 토지 수용, 그 토지가 농지인 거예요. 자, 농지를 수용해서, 토지 수용으로 농지를 수용해서 취득한 경우고,
그 다섯 번째, 농림수산식품자관하고 일단 먼저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마친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죠. 공익사업을 위한 법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읍, 마지막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토지은행이라고 여러분들 부동산학개론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위원회,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 토지를 갖고 나중에 언제 개발이 되면 바로 쓰려고. 개발이 될 때 수용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미리 비축해 놓는 겁니다. 그 비축을 어디지요? 계획관리지역하고 또는 계획관리지역 아니면은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예요. 자, 이 안에 있는 이 농지를 누가 취득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그러죠. 랜드하고 하우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경우에요. 자, 이 경우에 요건 단서 조건이 있어. 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반드시 어디다 위탁 경영해야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위탁 경영해야 돼요. 자, 기업에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무조건 위탁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자, 요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농지 소유를 상한이 있어요. 상한. 뭐냐면 상속받은 사람인데 농민이 아니야. 농민은 농지 소유 상한이라는 건 농업경우나 농민인 경우에는 상한이 없어요. 그냥 마음 놓고 가지면 돼. 근데 우리나라 땅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만큼 갖겠죠. 자기가 농업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최대한 가질 수 있어요. 상한이 없어요. 농민들은. 그런데 농민이 아닌 자가 이렇게 소유할 때는 상한을 둬야지. 그래서 그 상한을 둔 게 상속 같은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1만 제곱미터까지. 이거 이상 갖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할시군구청장이 농지 처분하라고 농민에게 팔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걸 안 하면 농지 팔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벌금 나갈 과태료가 계속 나간다는 얘기야. 자, 1년에 한 번씩. 건축법에서는 1년에 2번까지 가능했는데 농지법은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자, 1만 제곱미터까지 까지야. 그 이내로 소유했는 대기고. 자, 이농하는 경우 8년 이상 농업을 하다가 이농을 하면서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 역시 농지 상한에서 1만 제곱미터 똑같습니다. 자, 이 경우 똑같아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 상속이나 이농 경우에 예외적으로 1만 제곱미터를 넘게 받은 거야. 내가 도시민인데 아버지는 농사에서 농민이야.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2만 제곱미터를 나한테 줬어. 아, 난 1만까지 그럼 나머지 1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 농지를 다 한국농어촌공사 여기 한국농어 여기다 위탁해버리면 돼. 위탁하면 여기서 다 관리를 하니까 그 경우에는 한계를 넘어가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역시 8년 이상 농업을 하다 이농하는 경우야. 근데 내가 가진 3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초과했어. 그 경우 역시 이농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하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주말체험 영농 같은 경우. 자, 주말체험 영농. 요 경우에도 한계를 둬요. 요거는 특히 주말체험이니까 땅 많다고 주말에 가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한계가 너무 명백해. 체험이니까 요거는 1,000제곱미터 이내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만 농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땅은 아니죠. 조그만 땅이 평수로 하면 한 300평 정도? 그 정도예요. 전라도나 그쪽 경상은 마직이라고 해서 한 마직이 정도입니다. 조금. 크게 도시민이 볼 땐 크죠. 그러나 실제 농촌에 가서 보면 농지가 벌판 거기 한 1,000평이면 큰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겁니다. 자, 이렇게 농지의 상한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 과정을 보자고요.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내가 농지를 사고 싶어.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꼭 뭘 발급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농지 취득하기 위해서는 뭘 발급을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주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죠. 서류로 한 장 발급 받으니까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설사 이게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야 돼요.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이게 신청하면 시, 구, 읍, 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여기 있는 장에게, 시구읍명의 장에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냥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한 장 신청서만 딸랑 낸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뭘 또 첨부해서 낼 게 있죠. 왜 이 사람이 진짜 농업 경영을 할 건지 안 할지 모르니까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내기 전에 뭘 만들어 같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야 되냐면 앞으로 내가 농업 경영을 하겠다. 그죠? 농업 경영하려는 그 계획서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농지에다가 농사를 짓겠다. 어떠한 작물을 짓고 어디가 어떻게 해서 팔겠다라는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한 거예요. 요 두 개, 요거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관할 시구위원장에 제출을 하면 관할 시구위원장이 다 점검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농지를 갖고 농사 지으려는구나 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갖고 농지를 산 다음에 이게 있어야만 뭐가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이게 없으면 이전 등기가 안 돼요. 설사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 농지를. 소유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못 받으면 등기가 안 돼, 등기가. 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발급 받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체를,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당연히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해. 그런데 농업 경영 계획서 요게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는 다 농업 경영 계획서 필요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아야 돼. 두 개 다 필요한 거야. 두 개 다 필요한 거는 규정에 안 넣은 건데 요 규정에 없는 건 두 개 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을 때 농업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경우는. 그런데 먼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체가 없어도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일단 국가하고 지자체 이런 국유지나 공유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구 운명자에게 국가가 허락해 주세요.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지자체장이 실구 운명자 본인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를 법에서 쭉 나열을 합니다. 농지법에서 어떠한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가 없는지 바로 농지의 소유 제한 중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는 거를 박스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국가하고 지자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어요. 자, 1번. 두 번째, 4번. 상속의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4번. 자, 6번. 금융기관. 어차피 금융기관은 나중에 다 대파는 거예요. 본인들이 농업사를 못 줘. 그러니까 담보, 돈을 못 갚아서 어떻게 취득하게 된 거야. 담보 농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역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금융기관. 자, 그리고 8번. 농지 전용 협의.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해당 지자체장하고 시군구청장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전용하기로 해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 역시 필요 없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호. 10호 중에서 별표한 요거만 빼. 10호 중에서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은 농지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냥 취득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허락받고 뭐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바로 설명드려. 1번, 4번, 6번, 8번, 10번 중에 비음만 빼고 10번 중에 비음만 빼고야. 아, 이게 그렇구나.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딱 보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돌아가셔서 투득이한 경우, 그리고 담보농지. 이 경우 외에는 다 농지취득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이 나머지는 다 필요해. 다 필요한데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이제 다 필요한데 그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농업 경영 계획서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예를 들어서 주말 체험 영농 이런 경우에는 무슨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해?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체험하려고 그러는 거야. 농업 경영 계획서가 바로 필요 없는 거야. 한 1000평 정도. 내가 고추 심어서 주말에 가서 고추 심어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경영 계획서가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경영 계획서가 필요 없는 경우에요. 물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하죠. 이렇듯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하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자, 그 경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 경우는 지금부터 요 예외적인 경우. 나머지는 다 농민만 갖는 거니까. 자, 보자고요. 어떤 경우냐면 2번. 자, 학교나 공공단체 등은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 없어요. 실습하는 거니까 농업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농업을 하더라도. 다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한 거야.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한 겁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만 안 쓴다 뿐이에요. 자, 두 번째 3번 주말 체험 영농. 역시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합니다. 3번. 다음에 7번. 7번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해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안 쓴다 뿐이야. 선생님 5번 어디 갔어요? 5번. 5번은 8년 이상 농업하다가 이동한 거야. 뭐 사고 파는 게 아니야. 원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취득에 새로 하는 게 아니야. 원래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취득이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5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뛸 이유가 없어. 이해가 되죠? 자, 5번 필요 없고. 자, 7번. 그 다음에 9번.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서 1500제곱미터 미만 파는 경우. 또는 그 법에 의해서 파는 경우. 9번. 자, 그리고 9의 2. 역시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하다가 아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그냥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다시. 그리고 10 중에 요거 별표한 거. 요거는 농업경영서는 필요 없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만 하면 2번, 3번, 7번, 그리고 9번, 9-2, 10번 중에 비음만. 아까 10번 중에 비음만 없는데 여기 10번 중에 비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5번만 없는 거예요. 5번만 해당 사안이 없어요. 5번은 원래 갖고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농지 위탁 경영인데 농지를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업을 하라고 전부를 맡길 수도 있고 일부를 맡길 수도 있어요. 위탁 경영. 자, 이 위탁 경영은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줬어. 예외적으로 아주 부득이한 경우겠죠. 그게 한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 위탁을 가능한 거예요. 위탁. 첫 번째 6개 정도인데 첫 번째는 군대 가는 경우.
어떻게 해? 군대 가야지. 그 국가병력법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자, 징직 또는 소집 이런 경우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이상은 여행을 가. 내가 국외로 농민도 여행 갈 수 있잖아요. 근데 3개월 이상 가게 돼. 자, 3개월 이상 여행을 가는 경우. 근데 이 여행이 국외여행이에요.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인데 이게 청산. 농업법인이 청산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런 경우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농업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농민에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질병, 취약, 질병, 취약 아니면 선거에 따라서 내가 공직에 나가야 돼. 그런 경우에도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시군구청장이 농업 이용 증진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농업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위탁 경영하는 경우. 자, 농업 이용 증진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 위탁 경영하는 경우고, 마지막으로 이제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할 때, 노동력 부족. 힘에 붙이는 거죠. 자기 노동력이 부족할 때, 그때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분의 1 이상은 자기 힘으로 해야죠.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46강 강의를 드렸고, 제6편 농지법인데 첫 번째 총칙, 용어 해설을 한번 했고, 또 농지가 뭔지 특히 설명드리고, 이제 농지 소유하고 관련해서는 농지는 농업법인하고 소유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농업병행계에서도 같이 내야 된다.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농업병행계에서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바로 예외적인 조항 중에 1, 4, 6, 8, 10의 비율만 빼고 기업부터 다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지 취득 자격은 필요하지만 농업병행 계획서는 필요 없는 경우는 2, 3, 7, 9, 9-2, 10의 B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